미네소타주에서 연방요원이 쏜 총에 맞아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방어 사격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포털을 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십 년 동안 권고된 기준과 상반되는 새로운 식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육류와 유제품 섭취를 장려한 식품 피라미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육류업체들이 소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 합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금 보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공해상에서 납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제재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최대 5천만 배럴의 베네수엘라 석유를 매각해서 국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새벽 미군이 러시아 국적 유조선 한 척을 공해상에서 납포했습니다. 납포 위치는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 해상으로 미군은 해당 선박이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것을 적발해 2주간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해당 선박은 벨라 1호에서 마리네라호로 이름을 바꿨고 러시아 함정이 호위에 나섰습니다. 납포 당시 인근에 러시아 함정은 없어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마리네라호가 베네수엘라 제재 석유를 운송해온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선원들은 미국에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 러시아로도 번지는 모양새인데 러시아는 공해상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 선박에 무력을 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또 카리브해 인근에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소피아호를 추가 납포했습니다. Because the oil blockade, the quarantine of oil out of unsanctioned or stateless vessels continues. That leverage will continue. 루비오 국무장관은 석유 제재를 기반으로 한 3단계 베네수엘라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1단계, 베네수엘라 석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이 대신 시장에 판매하고 이 돈으로 국정을 안정화합니다. 2단계, 미국과 서방 기업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야권 세력을 통합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We are prepared under the right conditions using the leverage that we have, which includes the fact that they cannot move any oil unless we allow them to move it.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이미 국제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고 밝힌 반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는 미국 업체 쉐브론과 상업적인 석유 판매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이 다음 주에 덴마크 측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면서도 군사적 수단 역시 선택지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주에 덴마크와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y has the administration not taken Denmark's offer to discuss the situation in Greenland? And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다만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고 그린란드를 사는 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말했고 미군 투입도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the president identifies a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very president retains the option to address it through military means. 미군 활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에는 외교 해법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But I will just say that the president's first option always has been diplomacy. 평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돈 문제로 불만을 늘어놓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나토가 우리를 돕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토를 도울 것이라며 동맹의 정신을 언급하더니 그들은 모두 내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Appelé plus récemment la première ministre danoise, le Groenland n'est pas à vendre. Es ist vollkommen klar, über das Schicksal Grönlands entscheiden die Grönländerinnen und Grönländer und das Königreich Dänemark.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오늘 불법 이민 단속 도중 연방요원이 쏜 총에 맞아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방어 사격이었다고 밝혔지만 현장 목격자들과 지역사회에서는 과잉 진압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격 이후 도심에서는 시위가 격화되며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요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이 빗발치고 거리에는 체루탄이 날아듭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이민 단속 작전이 한창이던 미니애폴리스의 한 거리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연방요원들이 시위대 무리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SUV 차량을 몰던 37살 여성이 연방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A third person in also camouflage fatigues came and started pulling on the driver's side door handle, at which point the vehicle backed up a few feet and started driving forward. The agent who was on the driver's side originally, who was not pulling on the handle but had been there prior to that, shot 2 or 3 times through the driver's side window. 국토안보부는 표적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시위대 무리 속에서 차량이 요원들을 향해 돌진하려 했다며 공공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폭도들이 연방요원을 차량으로 살해하려 한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We have since turned over the scene both to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Minnesota Bureau of Criminal Apprehension, which will be conducting an investigation into this use of deadly force. 총격 이후 시위가 가열되면서 시위대와 연방요원들은 충돌했고 진압을 위해 체류탄까지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숨진 여성이 얼굴에 총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방요원이 조준사격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숨진 여성이 미국 시민권자로 이민 단속 관련 체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It does not appear aggressive to me. I think that if they felt like they were in any danger, they could have stepped 2 feet backwards. I think, in my opinion, that this was an unnecessary use of force in a reaction to imagined danger. 팀 얼즈 미네소타주 지사는 국토안보부의 입장을 헛소리라고 일축했고 불필요한 무력 사용으로 인명피해를 냈다며 비판했습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연방요원들이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즉시 병력을 철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o ICE, get the out of Minneapolis. We do not want you here. Your stated reason for being in this city is to create some kind of safety, and you are doing exactly the opposite. People are being hurt. Families are being ripped apart. Long-term Minneapolis residents that have contributed so greatly to our city, to our culture, to our economy are being terrorized, and now somebody is dead. That's on you.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말리아계 이민자 관련 단속 강화를 내세워 미니애폴리스에 연방요원 2,000명 투입을 결정하는 등 이민 단속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역의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한 데 이어 총격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비판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몇 주 내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대거 매입해온 월가의 대형 금융사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대형 투자자들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전액 현금 조건을 제시하면서 매물을 선점해 개인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던 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법적 한계가 많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민간 기업의 주택 매입을 전면 금지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스팸 전화가 와도 왜 오는지, 어디서 내 정보가 샜는지 알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한 번의 신청으로 내 정보를 팔아온 회사들에 전부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월 1일부터 주민들이 여러 데이터 브로커를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된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드랍을 전국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데이터 브로커는 개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위치 정보, 검색 기록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판매하는 업체로 이렇게 유통된 정보는 광고나 스팸, 문자 사기 등에 활용돼 왔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정보 삭제를 원할 경우 각 데이터 브로커에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드랍을 이용하면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국이 이를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차량 등록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제출된 요청은 모든 브로커에게 전달되며 브로커들은 45일 이내에 삭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삭제 절차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브로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스팸 전화와 문자, 신원 도용 사기,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식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포화지방을 피하기보다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가공되지 않은 식품 섭취를 강조하며 붉은 고기와 치즈, 야채, 과일이 상단에 배치된 식품 피라미드를 공개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지침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양정책의 재정립이라며 육류와 유제품 섭취를 장려했고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dded sugars, especially sugar-sweetened beverages, drive metabolic disease, and today our government declares war on added sugar. Highly processed foods loaded with additives, added sugar, and excess salt damage health and should be avoided. As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my message is clear: eat real food. 일각에서는 붉은 고기와 포화지방을 최상위에 놓은 것이 기존 연구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유제품과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식단 지침은 공공보건정책과 학교 급식, 정부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소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현금 보상이 제공됩니다. 타이슨 푸드와 카길 등 주요 육류 업체들은 앞서 경쟁 없이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갖고 고의로 소고기 가격을 올린 혐의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슨 푸드와 계열사 타이슨 프레시 미트는 총 5,500만 달러, 카길은 3,250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으며 전체 소비자 보상 규모는 8,7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주, 미네소타, 뉴욕, 미시건주, 워싱턴 DC 등 30개 주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에는 2014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식료품점 등에서 구매한 신선 또는 냉동 소고기가 포함되며 단 USDA 프라임 등급과 유기농, 와규, 간 소고기, 양념 조리된 제품은 제외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 증빙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 수와 배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12일 미네소타 연방법원에서 합의 승인 여부가 최종 판결될 예정이며
항소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올겨울 독감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보건국은 이번 독감 시즌 들어 현재까지 42명이 독감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감 확진자는 5만여 명에 달하고 성인 입원 환자는 약 4,900명, 어린이 입원도 1,200명을 넘었습니다. 보건국은 독감 유행 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라며 이번 호흡기 질환 시즌이 예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동부 지역과 피츠버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이번 독감 유행이 앞으로도 몇 주 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감 대유행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전 세계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 제안을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의 인수 조건이 넷플릭스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들에게 파라마운트의 주식 매입 제안을 거절하고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지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의 1,084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제안했지만 워너브라더스는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과 전략적 적합성, 위약금 부담 등을 고려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워너브라더스의 TV 영화 스튜디오와 HBO 맥스 스트리밍 사업을 82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다만 스트리밍 시장에서 독점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합병과 관련해 엄격한 심사를 예고한 바 있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인수 합병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반독점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공식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올해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인데요. 본격 시작된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 분위기는 어떤지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은 130인치 역대 최대 초고화질 TV와 함께 AI가 스며든 일상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곧 공장에 투입될 로봇 아틀라스를 깜짝 공개 화제가 됐고 LG도 가사를 돕는 로봇을 내놨습니다. 차세대 AI 칩과 플랫폼도 속속 공개됐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젠슨왕은 피지컬 AI 첫 시장으로 자율주행차를 지목했죠. 정말 젠슨왕 말대로 자율주행 세상이 성큼 다가온 건지 전시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운전대가 사라지고 운전석, 조수석 가운데 있던 화면이 운전자 앞으로 움직입니다. It's quite simple. 차가 자율주행할지 운전자가 운전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When there's a screen. Yeah. So the airbag is up here and down below. So it has dynamic safety. 선박, 항공기, 중장비까지 자율주행은 기본 사양이 돼버렸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중장비입니다. 여기에 있는 오토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AI가 밭의 상황을 파악해서 속도와 방향,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렇다고 AI, 인공지능이 운전만 하는 건 아닙니다. LG전자의 AI가 운전자 동작을 인식합니다. 운전자가 어딜 보는지 시선을 확인해 필요할 법한 정보를 띄워줍니다. 신호등을 보면 남은 시간을 알려주고 광고판을 보면 상품을 보여줍니다. 마치 운전자와 차량이 교감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운전자 기분을 파악해 음악과 조명을 조절합니다. 업종사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현대차 아닌 LG가 차량을 전시하고 가전업체 소니는 혼다와 협업합니다. IT 업체 구글은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면서 현대차와 제휴해서 차체를 공급받습니다. The next generation Waymo driver can drive in harsher weather conditions like snow. 이제 하나의 전자기기가 된 모빌리티. 스마트폰이 발전해온 것처럼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수장으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천주 회장이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천주는 한국 국민 감금 사태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대규모 사기 범죄단지를 운영한 배후로 지목돼 온
프린스그룹의 천지 회장을 현지 시각 6일 체포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성명을 내고 여러 달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수사 공조 끝에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시행했다며 천지와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국왕 칙량으로 천지의 캄보디아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에서 천지에게 적용될 정확한 혐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천지 회장의 프린스그룹은 태자단지 등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범죄단지를 운영한 실질적인 배후로도 지목돼 왔습니다. 중국 출생인 천지는 지난 2014년 캄보디아 시민권을 얻은 뒤 은행업부터 부동산, 카지노까지 사업을 넓혀 현지에서 거대한 사기범죄단지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지는 미국에서도 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미 FBI 수배된 뒤엔 자취를 감췄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그룹이 인신매매와 강제감금 등을 통해 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압수한 암호화폐 등 수익금이 150억 달러, 21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도 우리 국민을 유인하고 감금하는 범죄에 관여한 혐의로 천지 회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32곳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로 바다 위 갈등 요소였던 서해 구조물을 중국 측이 옮기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치른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일정이었다며 생각보다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사이 양국의 갈등 요소로 불거진 서해 구조물이 일부 철수하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한국과 중국 사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다에 아예 중간선을 그어 구조물이 철거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를 없앤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베네수엘라 사태와 중일 갈등 와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바른 편을 언급해 여러 해석을 낳았는데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라는 게 각자의 할 말을 하는 자리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공자 말씀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일본과도 갈등 중인 중국의 상황을 알지만 한국이 특정한 입장을 취하진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과 리창 총리 모두 인내심을 언급했습니다. 남과 북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당장 큰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다는 중국의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 문제는 해결책을 찾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갈 길이 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 거대 양강을 중재자로 내세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현중 정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갑자기 국내 현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기소를 잘못한 검찰을 탓하지 않고 법원을 탓한다면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 등으로 불거진 국내 현중 정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돌연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언론도 검찰을 비판해야 하는데 본인이 연관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가 되면은 법원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해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소한 걸 잘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겨냥한 걸로 풀이됩니다. 당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근거 없는 혐중, 혐한 유도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한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녹겠느냐고 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며 단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봄도 갑자기 오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비공개 오찬까지 2시간가량 간담회를 진행한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탄생 150주년을 맞은 백범김구 선생 흉상에 참배한 이 대통령은 과거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미래를 함께 여는 길이라며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약속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설립 100주년 의미를 되새기며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어젯밤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세력과의 단절 같은 핵심 메시지는 없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이기는 변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취임 134일 만에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며 개혁신당 등 야권 연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등 지방선거를 겨냥한 쇄신안도 공개했습니다. 계엄 사과를 요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 후보군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언급이 빠지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내 개혁 모임 소속 의원들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 채 모호하게 넘어가겠다는 태도는 강이 두려워 회피하고 돌아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진한 사과라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 완전한 단절은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철진한 사과를 하는 말과 어떤 일치감이 있는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국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내란 인정과 사죄가 없었다며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심판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시작을 알리는 1월입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거창한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의 활력을 지켜주는 면역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겨울철 찬바람과 실내외 온도차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의 기초를 다지는 면역 최적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잠든 세포를 깨우세요. 두 번째, 하루 15분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채우는 산책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몸속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